네, 이 강의는 몸과 인문학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몸은 생명의 토대이자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원리를 통해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트릭스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트릭스에 들어가려면 매트릭스의 코드하고 접속이 돼야 돼요. 그 몸 자체가. 그 코드가 접속이 안 되면 그 매트릭스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매트릭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러려면 몸 안에 이 기운의 흐름을 내재하고 있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사물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외부의 어떤 이 기운하고 상응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요 피부까지로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살고 요 몸 밖에만 매트릭스가 되는 아주 이상한 상태가 돼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려면 바다의 그 리듬하고 몸이 서로 교감을 해서 몸도 그렇게 생기고 몸의 내장도 다 거기에 맞아야 돼요. 사실 코드가.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려면 사계절의 리듬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한의학의 원리고 이거를 몇천 년 동안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봄에는 간담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봄 그러면 봄의 역할을 하는 거는 간담인 거예요.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땅을 뚫고 나무들이 막 솟아나죠. 이 다이나믹한 기운. 이게 이제 피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피를 온몸에 뿜어주는 간담이 바로 그 기운을 물리학적으로 내재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알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링처럼 뭐가 일어나는 게 봄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도 그런 스프링 같은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간담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예. 그래서 간은 암이 걸리면 무지하게 속도가 빨라요. 간암은. 예, 그 모든 병마다 속도가 있거든요. 간암은 뭐 발견되고 일주일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게 봄의 기운이라서 그래요. 분수 같은 거에서 팍 이렇게 솟아나죠.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신장 방광이 앓는 건 겨울 기운이니까 당뇨 같은 거는 굉장히 길고 더디죠, 사실. 그래서 병마다 이렇게 속도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사계절의 리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소장은 이제 온몸에 피를 다 뿜어줘야 되니까 여름에 그 이렇게 왜 확 피어나는 기운. 그러니까 여름은 낮이 굉장히 길고 밤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성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조응하는 게 신장이다. 이런 뜻이죠. 가을이 오면 이제 폐대장이 이제 수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피부를 이렇게 딱 마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폐대장이 합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토피, 피부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기계를 만들었을 때 마감을 딱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헐렁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외부의 기운이 와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안에서 백혈구가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야무지다 이거는 피부가 잘 이렇게 탄탄하게 마무리돼 있다. 이런 분은 피부병에 노출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자랄 때는 종기도 되게 많았고 뭐 이렇게 고름이 많았어요. 이게 영양실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여드름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여드름 난 청년을 못 만나겠어요. 여드름 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도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나면 피부과 진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대한 막 이 케어가 엄청난데 근데 역설적으로 아토피 환자가 너무 많아요. 저희 감이당에 오는 청년 백수도 거의 대부분 아토피 환자예요. 너무 잘생기고 뭐 예쁘고 이런데 뭐 거의 무슨 화상 입은 것처럼 막 아주 너무 보기가 좀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감 장치가 안 돼요. 마감 장치가.
그러니까 폐가 튼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공격이 없는데도 안에서 막 백혈구가 자기를 공격을 해서 이제 그런 병을 만들죠.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 가을의 기운이 약한 거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신장 방광에서 정을 이렇게 잘 갈무리해서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잘 지내서 겨울에 이제 그 명상이나 이렇게 성찰이나 이렇게 깊이 이제 자기를 릴렉스하는 그런 식의 이제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봄이 됐을 때 딱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요런 식으로 몸이 구조화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사실 딱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침에 바로 눈을 딱 뜨는 게 봄이에요. 이게 눈을 딱 떠서 바로 일어나는 건 간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한참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막 굉장히 오래 그러고 있어요. 민기적이라는. 예. 간 기운이 딱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6시간을 봄으로 사는 거예요, 봄. 근데 이때 왜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이 봄에 목기가 되게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 반부터, 아침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오후 3시 반까지가 여름이거든요. 그때 제일 활발하게 일을 하죠. 뭔가 하여튼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심장이 이렇게 막 뿜어주는 시간인 거고, 그 3시 반 이후부터 또 6시간은 가을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3시 반 이후부터 9시 반까지는 이렇게 뭘 수습을 하는 걸 하죠, 주로. 이때 막 뭘 벌리면 그건 좀 되게 안 좋은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뭘 움직인다 이러면 뭔가 음모거나 아니면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일을 할 경우가 많아요. 수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9시 반 이후부터는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차츰차츰 몸을 이렇게 이제 쉬는 그 시스템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때 회식을 해서 이제 치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다 이제 오늘 그 노동 다 끝나고 이제 쉬어야지. 그러고 이제 오장육부가 이렇게 차츰차츰 불을 끄고 있는데 갑자기 치맥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갑자기 사무실 불을 다 켜고 바로 야근에 들어가 이렇게 명령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우리가 노동시간 줄이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자기를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쉬게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자신이 자신에게 갑질을 한다고. 그러니까 밤 9시 반 돼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야근에 이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장육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실력, 특히 위장, 비위는 이제 점점 불 끄고 이제 피도 다 걷어들여서 이제 머리에 있는 피를 이렇게 걷어들여야 잠을 자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확 켜버리고 밤새매 이런 식이거든요. 6시간씩 자르면 이제 사계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여름에는 활동을 하고 3시 반 이후에는 일을 수습을 하고 밤이 되면 자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상이죠. 이렇게 할 때 이제 오행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에 좋은 거예요. 가장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감정, 화내고 기쁘고 이제 슬프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서 낮에 막 엄청 화를 냈어도 밤에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그 분노가 이제 흘러갔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고 있어 봐요. 어제 분노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얹혀서요. 이거를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분노 조절 장애가 되어 있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 서운한 감정도 마찬가지요. 여성들이 이제 특히 이제 주부 우울증 같은 거는 뭔가 굉장히 이제 내가 가족들에게 서운했어. 감정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그냥 생활 속에서 활동하고 뭐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푹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이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잠을 못 자고 어디에 중독이 돼서 막 뭘 활동을 하고 나면 여기에 쌓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이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가 됐잖아요. 지금은 정말 북한 핵미사일보다 가족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남북이 평화가 다가오는데 가족 범죄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일상 안으로 이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흘러가게 하는 게 핵심인 거죠. 통직불통.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감정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담이 분노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술을 해독하죠. 그래서 간이 좋은 분이 술을 잘 먹어요. 해독을 잘하죠. 근데 술 먹고 하는 일은 뭐 술 먹고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거 하신 적 있어요? 술 먹고 갑자기 뭐 부모님한테 갑자기 용돈을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술 먹으면 되게 오버하는 일을 해요. 이게 그 간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너무너무 정교한 거예요. 간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 간은 자꾸 허세나 뭔가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운전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속도 경쟁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간담이 이제 그 약한 사람은 술을 하여튼 해독을 못하니까 아예 못 먹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허세를 부릴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너무 많이 타고난 게 자기를 결국 병들거나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크면 참 좋은데 그걸로 사실 자기 삶을 이롭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평생 술을 못 먹어서 술로 일어나는 사고를 전혀 안 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축복이죠, 사실은. 네. 이런 반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기쁨인데 심장 기운이 너무 발달하신 분은 항상 업되지 않으면 우울해. 너무 신기하게. 업되지 않으면 우울해. 중간이 없어요, 중간. 네. 그러니까 뭐 왜 핫하다는 거 있잖아. 핫하다는 거. 맨날 핫클릭 뭐 핫플레이스 뭐 있잖아요. 뭐 핫 아이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만 그런 기질이 있으면 이렇게 늘 뭐가 이렇게 떠 있어야만 내가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뭐 웃기도 잘하고 막 감정 표현도 너무 막 그 지나치고 막 늘 기쁘다고 하는데 저런 분이 사실 우울증에 제일 잘 걸려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 걸 못 참으셔요. 저분들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은 다 우울하고 굉장히 자기가 불행한 시간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겉으로 봐서 외향적이다 이런 거에 절대 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넘치면 이것 또한 불통이 된다. 그리고 비가 이제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생각이 지리하게 많기 때문에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남들은 사실 날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남들이 나만 뭔가 나의 단점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가 안 좋을 때 그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비가 튼튼해지면서 남들도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그냥 편안해지는데 나이가 들어도 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잡념을 떨쳐야 비가 튼튼해집니다. 그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왜냐면 그렇게 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났다면. 그래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비가 튼튼한 분은 일단 한 끼 잘 먹고 나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그 뭐 시련을 어떤 비극적 시련을 당해도 이 끼니만 이제 한 끼 정도는 굶죠. 근데 저런 분은 굶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뭐 비련의 주인공이 되건 말건.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만사가 그냥
낙천적으로 돼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예전에 싸이라는 그 가수가 그 2번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2번째 갔을 때 정말 너무 슬프고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막 그런데 논산훈련소 가서 그날 제육볶음을 먹고 너무 행복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싸이를 딱 보면 비가 튼튼해 보이죠. 그게 이 토기가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살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춤을 그렇게 많이 췄는데도 그 살이 안 빠지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뭐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게 단지 식탐뿐이 아니라 사건을 너무 낙천적으로 해석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외부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불행하고 이런가? 우리 몸 안에 그걸 해석하는 게 이미 많이 있구나. 이제 이걸 알면 너무 재밌죠. 그리고 이제 폐대장은 이렇게 마감을 잘하는 거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분들은 규칙을 되게 중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런 분은 매사를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슬픔이나 우울의 정서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필요하죠. 맨날 터무니없이 낙천적이면 무방비 상태가 되죠. 그래서 금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레이더망 같은 거요. 너무 안전해요. 뭐가 이상하면 바로 알아서 차려요. 그리고 규칙을 안 지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이렇게 뭐 이제 팀이나 이런 게 잘 굴러가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단점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장인들 보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문틈이 약간 어긋났다 이러면 돈이고 뭐고 자기 직성이 안 풀려서 와서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약간 이제 결벽증이 이제 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단점을 보고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면 또 못 참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거지. 이 슬픔이나 우울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정서예요. 이걸 갖고 있어야 항상 우리가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금은 나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버려갖고 우울하다는 것에 미덕을 지금 잃어버리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위로해서 빨리 막 기쁘게 하려고. 이게 더 사실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우울함을 알아야 성숙해져요. 거기에서 모든 문학예술이 나왔는데, 아무튼 우울하다고 해서 다 병이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과잉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신장방광은 이제 두려움.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잖아. 생식이니까 생명의 아주 원초적인 토대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안고 있어야지 나를 지키는 것도 맞는데 생식세포는 여기서 이제 남성 여성이 만들어져서 다시 결합을 해야 생명이 탄생이 되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남성 여성은 일단 딱 마주하는 순간부터 전투예요. 생식 자체가 전투예요, 실제. 그래서 동물들 보면 발정기 때 보면 거의 저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에요. 수컷들끼리도 싸우지만 수컷과 암컷 사이. 정말 저 유성생식을 선택한 게 참 이게 불멸이잖아요. 나의 유전자를 계속 유전자의 불멸을 선택을 해서 성을 나눴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이제 인간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사랑 밑에 이 성이 있잖아요. 성이 바탕이 돼야 사랑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뭐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부터 이미 질투라든가 서로에 대한 뭐 견제, 기싸움 이게 엄청나죠. 그리고 결혼하면 다 부모님들이 이러잖아. 첫날 밤에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왜 첫날 밤에 잡아야 돼 서로? 그러니까 다 이제 주도권 쟁탈상. 그리고 이제 통장 맡겨 이랬고 이제 재산이 거기 결합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다 감내하는데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기르고 되면
이게 그냥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참아야 돼? 이렇게 되죠. 서로를 너무 구속하거나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전투를 해서 진짜 전쟁을 해서 헤어지죠. 그때 이제 다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마지막에 뭘 가지고 전쟁을 하죠? 처음에는 마음을,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나 보자, 이거 갖고 사실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날 좋아해야 돼. 이걸 막 이제 견제하느라고 힘든데, 마지막은 뭐예요? 재산. 누가 더 많이 차지하나.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난감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육친관계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운명이라는 건 육친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쪽으로 욕망을 쏟고 있는가 하는 일이 관계와 욕망의 지도구나. 이걸 알게 돼서 저는 진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냥 주제로 봤을 때 뭐 동의보감이라고 하셔서 좀 어려운 주제라고 좀 예상이 됐는데, 이걸 약간 저의 인생하고 약간 좀 오장육부, 그러니까 좀 신체적으로 이 연결돼서 풀어주시니까 약간 좀 많이 집중을 됐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유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르는 것도 많이 공부가 된 것 같고요. 재밌었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